을목일간 인생 다채롭습니다. 생존력, 적응력 아주 끝내줍니다. 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돌 틈에서, 물 속에서, 사막에서 적응해서 살아남는 능력도 많고 현실 감각도 좋은, 내 옆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 대통령도 되기도 하고 거지가 되기도 하고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아주 멋진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올해 운세를 보기 전에 내 팔자가 어떤 환경이냐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을목은 아무래도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태양이 아주 중요해요. 사주가 발전적이고 아주 인기와 아주 매혹적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윽한 향기까지 나는. 그런데 임수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을 먹구름이 가리는 형상이 됩니다. 특히 기토가 또 뜨면 이게 이제 편재,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을 뜻하거든요. 수생목 되는 이 임수의 인성을 극하게 됨으로써 도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병화가 뜨는 것이 을목이 굉장히 좋지만 임수와 기토가 같이 운이나 대운에서 동주하게 된다거나 원사주에 그것이 힘이 있게 되면 밝은 태양, 발전적인 부분이 힘들어진다. 두 번째는 경금이 월간에 뜨게 되면 이게 이제 정관이기 때문에 이 을목은 을경합해서 명예, 내 브랜드가 정확히 사회적으로 인정된다. 네, 조직을 타고 간다거나 그럼 굉장히 좋죠. 관복이 있다. 병화나 정화가 있어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을목은요, 금과 극을 하기 때문에 이 불로 이 금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을신충이나 을경합으로 내 기가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이 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간목이 좋은데, 간목이 좋은 이런 팔자는 체가 약할 때 좋다. 이게 신약과는 좀 다른데요. 체가 약하다는 것은 겨울생으로 이 을목이 너무 춥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의지할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고요. 그러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병화와 경금이 뜨면 을목이 좋다라고 했지만 간목이 떴을 때는 이런 애들이 뜨지 않는 게 더 좋은 사례가 많습니다. 간목이 아무래도 을목보다는 키가 크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가리게 된다. 또 을목이 경금이 뜨면 좋은데 간목과 경금이 같이 공존하게 되면 둘이 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간목이 겁제 역할을 해서 뺏어가게 되는 그런 경쟁자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다. 을목일간이 위에 유리한 순서가 병화, 경금, 간목 이렇게 있으면 의지처가 돼서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 외에는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요. 이 을목이 또 을목을 만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을목이 있다. 이런 사주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 사주가 굉장히 신약하다. 축월이라든지 을유일주라든지 을유월이라든지 이러면 상당히 신약하죠. 그러면 내 동료, 친구가 의지처가 돼가지고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을목을 바람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약간 바람처럼 뜬구름을 잡거나 또는 변덕이 있거나 또는 건강 문제에 있어서 중풍이나 간과 담이 안 좋은 그런 단점이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을목이 겨울에 태어났다 라고 한다면 병화보다는 정화가 훨씬 좋습니다. 여기 있든 여긴 여기 있든. 여름에 정화가 떴다 그러면 이 을목은요, 정화를 사실은 만나면요 타버립니다. 이 불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름이다.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을목은 주변 상황에 따라 상당히 팔자가 아주 달라진다. 그러니 이번 연도 운세를 보기 전에 내 주변 상황을 약간이라도 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을목이 기토가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좋은 환경입니다.
싹이 틀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거죠. 그런데 편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간 욕심이 있다. 특히 간목이 있다. 그러면 욕심이 과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손실이 크다. 갑기합으로 해가지고요. 이 간목을 다 토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재성이 커집니다. 재욕이 굉장히 커집니다. 대운이나 연운에서 또 들어오면 그렇게 재욕이 갑자기 커지고 그럴 때 투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그럼 이제 개수가 있으면 어떨까? 여름생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단비. 그러나 겨울생의 개수가 떴다. 그러면 아주 불리하다. 꽃잎이 떨어지는 상이다. 그래서 낙상, 외롭고 무력한. 마지막으로 임수는 어떨까요? 임수는 먹구름이며 큰 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돌에 해당되는 이 토를 흩어지게 하기 때문에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이 수가 아주 용신으로 쓰이는 주변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겠죠. 여름생일 때 그리고 불이 많을 때 그럴 때는 임수가 굉장히 귀한 수원으로 쓰이게 되면 이 임수라고 하는 정의는 아주 귀인으로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력자, 귀인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은 그 어떤 천간보다도 천간 옆에 어떤 글자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어떤 계절이냐, 그리고 일준의 밑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의 직업과 아주 다재다능하고 생존력과 적응력이 좋은 이런 을목일간이 을사년에는 어떨지 한번 하나씩 계절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을사일주가 을사년을 만났다. 운은 아주 내 주관이 강해지고 독립을 한다거나 또는 경쟁자가 나타난다거나 그리고 그 사이에 질투, 시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내 힘이 강해지니까 도전적인 마인드 그리고 을목이 을목을 만나면요. 갑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이런 생각이 오래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사화라고 하는 것은 상관인데 뭔가 꽃이 피듯이 사과나무는 사과꽃이 피고 그래서 내 정체성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찾고 표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아주 활짝 나를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고 이때 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겨요. 꽃이라는 것은 없는 거에서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창의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불이라는 거는 시시비비를 이렇게 따지는 그런 능력이에요. 상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언변력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불이 많으면 어떨까? 이게 오바가 되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구설수 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지장간 사화 속에 땅 속에 이런 정제, 정관, 상관이라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상관 경관으로서 어떤 틀을 깨고 더 확장하고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잘못하면 직접 때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재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들은 또 정제, 상관 생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을목일간 올해. 자, 그러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초반에 이 위의 상황은 제가 대략 말씀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계절에 따라 이 목기운은요. 계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에 따라 그 운세의 향방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일주별보다 그렇게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전체 분위기만 보시고 단식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시죠? 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봄생 가겠습니다. 봄생이라고 하는 거는 인목에 태어났거나 묘목월에 태어났거나
진토월에 태어났거나 양력으로는 2월, 3월, 4월이 되겠습니다. 그럼 목기운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을목이 이런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 모광하다, 그것을 생지화력, 선진후보라고 아주 용기 100배, 생기가 아주 넘치고요, 아주 먼저 이끌고 앞에서 앞서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존심 강하고 인정의욕도 아주 강하고, 그리고 경쟁적이고,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아주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적당히 목기운이 여기까지만 딱 있고 다른데 더 많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리더십도 있습니다. 봄에 태어난 을목은 리더하고자 하는,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 많거든요. 근데 너무 과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지만 적당히 있으면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순수한 에너지가 있어요. 특히 을, 묘 같은 경우는 아주 순수하고 예체능이 아주 능하죠. 그러나 임목이 있게 되면 겁재기 때문에 좀 다른 게임입니다. 어쨌든 봄에 태어난 을목은요, 뭘 시작하고 창조하고 하는 힘, 그리고 파워가 아주 넘친다.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는, 정말 그야말로 생존력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점은 보상심리. 뭔가 내가 힘이 좋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막 주고 막 해주고 내가 다 하고 이런 솔선수범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칠 때가 있어요. 우대서 뭐 안 좋으면. 그러면 보상심리가 갑자기 생기면서 떠난다거나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장점이 많으시니까. 자, 이런 봄생 을목은 올해 운세가 어떨까요? 배우자운, 금전, 문서, 공부, 이런 것들이 아주 궁금하시죠? 배우자운은 어떠냐는 일간에 따라 좀 다르겠죠. 배우자운이 불리한 일간은 을, 묘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 해 일간이 되겠고요. 을, 미 일간이 되겠습니다. 을의 일간은 그쵸? 이 인월 같은 경우는 형살에다가 또 배우자 궁을 또 충하는 충살이 있기 때문에 을의 일주 봄생들은, 그리고 요 묘는 또 격각이 되고 얘는 격각살이 되고, 진토, 진월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진월이다 라고 하면 지망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망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임묘진이 이 사화하고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다. 거기다가 충까지 있기 때문에 충살이 이제 돼버린다라는 거죠. 을묘일주, 특히 이 을의 일주는 이것만 봤을 때는 좀 배우자와 떨어져 있는 게 좋고, 그리고 배우자의 건강, 그리고 또 싸움, 이런 부분들이 불리하게 작용이 된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운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위에 무엇이 떴냐, 그리고 대우는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을묘일주, 을의일주, 을미일주, 봄생. 자, 그러면 유리한 건 나머지 일주겠죠. 을유, 을축일주. 여기서 을사일주도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불리하다. 그렇죠? 을사일주는 을사년이냐, 복음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엎드려서 운다, 뭐 그럴 일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을사일주도 봄생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 목화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오행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에서 같은 복음살이기 때문에 또 사사자형입니다. 그래서 을사일주분들은 어쨌든 올해 운세를 한번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고 올 한 해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3월 되기 전에. 그래서 조금 유리하다. 봄생이 유리한 일주는요, 을유일주와 을축일주가 그래도 좀 유리하다. 배우자 부분, 자, 금전 부분, 문서 부분, 공부 부분 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봄생 을목일간 유리한 게 있어요. 어떤 일주든 좀 유리하다, 올 한 해. 그거는 애정운은 좋아요. 그러니까 미혼자죠. 미혼자는 을목이 을사년을 만나면 확 꽃이 피는 것 같기 때문에
많이 활동적이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내 애정의 욕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회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운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출산이 없었다. 신혼이다. 그럼 자식운도 있고 그리고 직업이 뭔가 창작하고 그 인기를 받는 직업이라든지 요런 직업에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긍정적이다. 그러나 배우자, 금전, 문서, 공부 요거는 좀 불리하다. 그러나 일주별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을류나 을축이 그래도 불리하면서 벗어났고 나머지는 좀 불리하다. 그러니까 올해 봄생 을목분들 그리고 목화가 많다. 그러면 돈 잘 관리하시고 투자나 문서 잡는 거 조금 몇 년 좀 기다리시고요. 내년, 내후년도 다 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가시면 좋겠다. 그러나 배우자, 금전복, 문서복, 공부복, 이게 이제 불리하지만 해결사가 있으면 불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경금이 있고, 경신년에 태어났거나, 불이 왕한 상황에서 경신이 떴다. 그러면 사신합, 을경합 돼가지고, 금수 기운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게 많이 삭감됩니다. 또는 봄생 을목이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라면 유금이 있거나 신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쳐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유합으로 금기운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봄생에게는 금이 한 개 정도 이렇게 있어주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목기가 너무 많을 땐 가지치기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간목이 있고 또 을목이 있고 여기가 인목이거나 묘목이 있고 을묘일주고 그러면 얼마나 이파리가 많아요. 그러면 경금이나 신금, 유금, 또 신금, 원숭이 이런 것들이 가위가 돼서 가지치기 분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탁한 것이 덜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금기운이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어. 그런데 봄생 을목은 금이 많은 것을 아주 싫어해요. 왜? 이제 막 잘하려고 하는데 막 재단하는 거와 같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 신금 있는 건 별로 안 좋고 연간에 신금 하나 정도 있는 거는 좋다. 그래서 개수라던가 임수라던가 이렇게 하나 정도 이게 되면 뜨거운 것을 워이 막아주기 때문에 좋다. 을묘나 을미일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이제 물이 좀 있어줘야 되겠다. 하나 정도. 두 개, 너무 많은 건 또 을목이 좋아하지 않아요. 을목일주가 인묘월에 태어났는데 금전운이 좋으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을묘일주는요. 봄생이다라고 하면 대운이 꼭 순행해야 됩니다. 화, 금, 수, 여름, 가을, 겨울,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대운이 쫙 흐르게 되면요. 아주 인생 전체로 봤을 때 크게 큰 그릇입니다. 크게 발복한다. 개수, 수 하나는 좀 받쳐줘야 되겠죠. 왜냐면 여름부터 시작이 되니까 대운이. 자, 이럴 경우에는 웬만해서 배우자, 금전, 문서, 공부가 중상 정도는 됩니다. 그 중에 올해는 토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 사주에. 토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금전운도 무리가 없다. 문서 공부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올해 연운을 보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일주별로요. 대운이 어떤 일주는 대운이 순행이 좋고 역행이 좋고 이게 계절에 따라 다 그것이 명리학적으로 유리한 대운이 정해져 있어요. 을묘일주는 봄에 태어났다. 봄에 태어난 을묘일주는 반드시 순행해야 한다. 여름에 태어난 을묘일주는 반드시 역행함이 길하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천 명, 몇 년 동안 이런 걸 봤을 때 90% 이상은요, 그런 그릇이 벌써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더 전문적으로 내 평생의 운, 내 사이즈는 어디까지 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전체 판을 정확하게 전문가에게 한 번은 듣고, 그리고 매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연운세, 올해 신수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판단을 하시기에 옳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의 향방을 먼저 알아야 된다. 자, 이 말씀 드리면서 재주 많고 힘 좋은 봄생 을목 여러분도 올해 모든 원하는 뜻 이루시길 에너지 발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색 을목일간이 을사년을 만났다. 자, 일단 여름생 을목은요, 당연히 생목이죠. 자, 여름생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4월, 5월, 미월이 되겠습니다. 4, 5미죠. 이것이 2, 3, 4. 5월, 6월 양력으로 7월. 그쵸? 양력 기준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봄의 여왕, 그리고 6월. 와, 그리고 또 장마철이긴 하지만 이 또 미토 을목이 참 이게 참 자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을목은 생목이죠.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을목은 또 목화통명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총명하다라는 거,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 약간 좌뇌보다는 이제 우뇌형 천재가 많죠. 자, 그리고 이제 내실이 그래서 충만하고요. 백살을 성취한다. 아주 성취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올해는 또 똑같은 을사가 오는 거예요. 여름생 을목은 이 비견 상관에 이 능력을 벌써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해지면, 곱하기 2가 되면 거기에 따른 단점이 이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름생 을목은 참 재주도 많고 내실이 아주 충만한 그런 사주팔자가 많은데, 올해는 사실은 그것만 보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좋은 팔자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름생 을목들은요, 아주 촉이 좋아요. 그리고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많고,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창의성이 좋으니까, 아트성이야. 운회적인 어떤 그런 창작활동, 기획력,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생산 기술력도 좋고, 언변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강사, 교육, 상담, 이런 쪽도 굉장히 좋죠. 표현력이 아주 좋다. 그런데, 화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을사년이 들어오면 말 조심해야 되고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소대로 얘기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내 뜻과 다르게 그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배우자운, 자녀운, 직장운, 구설수, 성사, 건강, 공부, 문서, 이게 굉장히 궁금하시죠? 근데 사실 이렇게 단식적으로만 보면, 여름생 을목이 을사를 만났다. 이렇게 단식으로만 보면, 이게 부정적이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연애, 어떤 창작이나 아트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출산 계획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여행, 취미, 이런 생활은 긍정적이다. 그런 운은 굉장히 상승된다. 자, 그러면 일주별로 조금씩 달라요. 일주별로 조금 게이지가 올라가기도 하고 게이지가 또 내려가기도 합니다. 긍부정이. 자, 을의 일주를 좀 볼게요. 여름생 을의 일주 어떨까요? 일단 충을 때리는 게 중요하다. 토일간인가? 정해일간에서 이 충이 될 때 어떻게 사주가 바뀌는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화일간 편 한번 보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속에 있는 암장간에 천기들이 다 튀어나와서 여기 개수라든지 정화라든지 기토들과 합을 해가지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만큼 그래서 그게 긍정이 되기도 하고 부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문서를 잡아야 된다거나 빨리 매매를 팔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아프다거나 배우자하고 지금 살까 말까 막 그런다거나 송사가 걸려있거나 아니면 합격 승진이 걸려있거나 이럴 때는 요렇게만 봐서가지고는 정확히 몰라요. 이건 그냥 참고로 그냥 그런 일 없고 나는 그냥 참고로 그러면 이게 공부 차원에서 하시면 되는데 올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미리 내가 뭘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 글자 하나하나당 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충을 하기 때문에 가정사 에도 그리고 사회궁도 이렇게 자형으로 해가지고 영향이 있거든요. 올해가 그냥 비슷하게 지나가는 해가 아니라 올해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해입니다. 을해일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가에게 정확한 정보로 해라 이렇게 아름아름 할 일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을해일주는 변화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긍부정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위에 어떤 물자가 떴냐에 따라서 되게 다 다르다. 그러면 이걸로만 알 수 있는 건 뭐냐? 올해는 그냥 작년처럼 비슷하게 가거나 그렇지 않겠구나. 어느 해하고는 좀 다르겠구나. 이 사회, 직장이라든지 내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집안 상황 이게 이제 을사는 이게 자녀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녀나 배우자에게도 영향이 또 있다. 요거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 개운법이 있거든요. 개운을 좀 따라서 하면 미리 그거를 막을 수 있다, 피해갈 수 있다. 요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자, 그럼 을묘일주가 여름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묘목이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이 됐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배우자궁에서 나왔죠? 그러면 배우자의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자, 배우자 밑에 상관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밖으로 나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4월에 태어났다 그럼 자형이죠. 긍정적이지 않다. 이 부분은. 그리고 불이 굉장히 커진다 이거죠. 자, 을목일간에게 제 유튜브는 여성분이 훨씬 많을 보니까 여성분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경금이나 어떤 신금이나 이게 관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에 문제가 생기겠죠. 왜? 불이 커지잖아요. 목생화 해가지고 커지고 그리고 여름이니까 또 이게 여름이 곱하기 2가 되니까 불이 왕해지거든요. 그러면 남편에 해당되는 그 금이 어떻게 했어요? 금이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뛰쳐나가거나 뭔가 어디 자꾸 돌아다닌다거나 이렇게 된다. 특히나 을묘일주는 이 배우자홍에서 뛰쳐나온 거기 때문에 배우자의 동태일 가능성이 많다. 때에 따라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화가 있거나 이건 자식이지 않습니까? 자식의 동태에도 이제 어떤 변화 변동이 부정으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정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그건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물어보셔라 라는 이거인 거고요. 이럴 때는 참 자녀가 있는데 불이 왕하다 그러면 진짜 멀리 유학이나 이렇게 보내시는 게 좀 좋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아이 사주를 그건 또 봐야 돼. 아이 사주에 따라 또 외국 갔다가 마약에 중독된다거나 아니면 또 분리불안 장애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왕 판단하는 부분 대충 이렇게 시간을 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불이 이렇게 왕하게 되면 을묘일주가 불이 왕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을묘일주는 내 힘이 좋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다 을목이 또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또 왕하고 여름이고 그러면 요거 구설수, 송사 그 다음에 건강은 요거 조심해야 된다. 특히 직장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 여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부가 잘 되는 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이나 라이센스를 따는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에 대한 기운은 왔죠. 식신상관이니까 기술력이에요. 그러나 그게 과한 데다가 그러면 인성이 공부운이잖아요. 을목한테 공부는 뭐죠? 물입니다, 물. 이러면 물이 말라. 불이 많으면 물이 말라. 을목 여름생은 물이 부족하죠. 위에 임수나 개수가 떠 있으면 좀 덜하지만 있더라도 이렇게 불이 왕해지면 하던 공부도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진다 이거예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막 주구장창 억지로 그냥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사주다 내가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애들을 만나면서 스터디하면서 재미있게 이런 공부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조금 쉬는 한에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운동하고 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뭔가 창작 활동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산성 있게 가는 것이 좋고, 그런 또 업종에서는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연애운, 미혼자들은 또 오히려 더 좋다. 근데 기혼자한테는 불리하다. 그리고 직장인, 일을 막 벌리는 사업가, 요럴 때는 좀 불리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 자, 이번에는 을미일주 잠깐 볼게요. 자, 을미일주다. 을미일주가 4월이나 5월이나 미월이다. 그러면 뜨거워요. 그렇죠? 을미일주는 뭐죠? 사막에서 살아남은 선인장이거든요. 을미일주가 을미 이렇게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요, 좀 악착 같은 건 있는데 어때요? 좀 예민하죠. 예민합니다. 왜냐면 사막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민하죠. 그리고 이제 현침살이잖아 이게. 그런데다 미월이야. 그러면 더 그런 부분이 있다. 뜨겁다. 그런데다가 사화가 온다? 그러니까 더 뜨겁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물이 너무 말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50대, 60대 넘어가면 당뇨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불이 많을 때, 이럴 땐 입이 바싹바싹 마르잖아요. 이게 당뇨 증세가 오면 전 단계 대사가 좀 안 된다거나 해서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에너지 고갈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미토 같은 경우는 건강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을사 올해. 그래서 배우자 운도 불리하다. 그리고 을묘일주하고 좀 비슷합니다. 불이 많으면 공통이에요. 어떤 건강, 공부, 문서운 이런 거 아주 좋지 않습니다. 계약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올해는 여름생 을목들, 봄생 을목들은요, 절대 투자, 문서 잡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누가 동업하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봄생, 여름생 을목분들. 그거 동업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을미일주도 요런 거, 연애운, 아트, 창작, 출산, 여행, 취미 요런 거는 운이 들어와 있다. 열심히 발산하고 운동하고 즐겁게 그렇게 가셔라. 그러나 손실 수는 있다. 그쵸? 여름의 을목이 을사년을 만나면요, 좀 과소비, 즉흥적이고 지름신이 올 수 있어요. 지름신.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리고 막 뭘 따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구설, 막 송사, 누가 막 시비 걸어가지고 엮일 수 있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제일 걱정이 많으신 을사일주 분들. 자, 을사일주 분이 올해 이제 을사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사자영에 복음살이 꼈기 때문에, 아까 봄생 을목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꼭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고 한 해, 대처하시기를, 소일구 외양간 고치지 말고, 이렇게 개운법이라든지, 그리고 내 정확한 운세, 팔자, 정확하게 컨설팅 받고, 그리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중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생, 을사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봄도 그렇고 특히나 여름생 을사는요, 진짜 별표 3개. 개운법에 꼭 집중하시면서 이런 사주팔자 강의를 이렇게 찾아 들으십시오. 참고로 저는 개운 전문이고 개운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오늘 운이 어떠냐, 오늘 금전 운이 있냐, 이번에 뭐 걱정할 거, 뭐 배우자 운은 이럴 때 어떻게 돼, 이렇게 뭔가 너무 이제 궁금하고 답답할 때 그런 상담, 이런 부분도 아주 또 중요하고 역할이지만, 그거 얼마나 뭐 답답한 거 한번 풀어주는 거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거 뭔가 팔자를 넘어서서 자기가 그거를 좀 피해갈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런 개운을 하려고 하는 그 의식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강력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운법에 집중하면서 이런 거를 얘기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개인 맞춤식 사주 상담하면서 개인 맞춤식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뭔가 풍수적으로나 또는 이름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오행이 판독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운세도 정확하게 봐드리죠. 근데 을사일주는 이제 다른 때는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을사일주는 을사년에 또 여름생이다. 이건 100% 무조건 전화 주셔서 기업복 꼭 받고 5만 원, 10만 원, 막 20만 원, 3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만 원, 2천만 원이 날아갈 수 1억 10억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갈 수 있다면 참, 뭐,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이거 뭐, 별말을 다 했네. 자, 그래서, 자, 특히나 4월에 을사일주가 을사년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4 이렇죠. 그런데 시가 또 사시에 태어났다거나 뱀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 또 인사신, 해수, 이런 게 또 여기에 이제 엮였어. 그러면 형살 제대로 들어갑니다. 형살은 뭐예요? 감옥소로 간다거나, 갑자기 뭔가 어디서 떨어진다거나, 낙상이 된다거나, 또 뇌 출혈로 그냥 딱 터진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강력한 건 뭐 저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우리가 관상보다 심상이 더 중요한 거라고 하셨으니 자신의 그 의지와 간절함이 또 이렇게 개운할 수 있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을사일주는 수성하고 그리고 남의 말을 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스승을 두고 참 들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부터 개운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을사일주 또 을사일주가 아니더라도 그 여름의 을목분들은 워낙 이제 상관의 힘이 발달되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 재주가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또 물까지 없다 이러면 상당히 그냥 그 내 힘으로 가셔서 뭐 주도적으로 이 삶을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해일 때, 특히 내년이 병오잖아요. 그 다음에 정미입니다. 불이 2년 가거든요. 지금 올 하반기, 올 여름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아직 시작이 안 될 수도 있고, 병자월, 지난 12월부터 시작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과 조금 다르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퀘스천이 딱 들었죠. 지금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2, 4년 동안 여름생 을목분들은요, 허리 많이 숙이고, 겸손하시고, 또 남의 말 잘 경청하고, 내 말보다는 이렇게 마음을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그래도 이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겠지만 좀 그냥 이 사주를 조금 더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냥 좀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하는 말씀 드리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게 을사일주는요, 그런 겸손 마인드로 꼭 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나 이제 이 두 분도 여기 물이 많다. 물이 많고, 또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피해갈 수 있는 거. 아까 봄생한테는 얘기했는데, 여긴 빠졌구나. 경금이나 신금이나, 요런 신금이 두 개죠. 위에 있는 신금, 아래에 있는 신금. 그리고, 또 뭐예요? 유금. 그쵸? 요금, 축토, 그리고 개수, 임수. 이렇게 물이나 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많이 그 나쁜 일이 일어날 흉작용을
감할 수 있습니다. 좀 그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 안에 그걸 조절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이렇게 운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우주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세요. 그래서 겸손 모드로 가긴 가야 된다라는 거. 자, 을류. 그래서 을류와 을축은 여름생일 때 좀 유리하다. 뭐가? 배우자, 자녀, 직장, 구설수, 송사, 건강, 공부, 이 모든 부분이, 해묘미 일주나, 을사 일주보다는, 유리하다. 유리하다. 요 정도밖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위에 또 뭐가 있냐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목이 있을 때, 병화가 있을 때, 기토가 있을 때, 무토가 있을 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딱 단식적으로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전체 운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유리한 글자 좀 이렇게 뽑아드린 걸로 좀 만족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거는 또 댓글 올려주셔요. 막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또 너무 이제 그 판독을 막 다 생년월시 다 주시고 대문까지 다 주시고 뭐 운이 좋나 나쁘나 하면 그건 뭐 상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강의가 좀 어떤 요런 공부 차원에서 요게 좀 궁금하다 뭐 요렇게 하나씩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할 수 있는 또 운은 또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이렇게 최대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을생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가을 을목 여러분. 자, 가을생 을목 여러분, 이제 사목이 되어 가는 거죠. 원래 사실은 을목은 다 생목이지 사목의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염색체가 빠지면서 이제 갈색으로 변해서 땅으로 떨어지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특히 수월 넘어가면 단풍봉상이라고 해가지고 푸른 잎사귀가 변한다. 라는, 단순하게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풍, 갈대, 향기 없는 꽃. 이제 꽃이 다 떨어져서 향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월이라든지, 또는 6월 같은 경우에는, 이 을목이 꽃이 펴서 열매를 이렇게 얻는 거기 때문에 또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실속이 있는 그런 팔자도 많습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뜻하지 않아요. 금기운. 그래서 스트레스가 일단은 좀 많습니다. 실속이 있든 아니면 돈이 있든 없든 항상 그걸 쟁취하기까지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서 사주에 그 스트레스, 금기를 누르고 조절하는 글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실속이 진짜 실속인데 이게 없다. 그러면 껍질은 있어. 열매는 열렸는데 속에 알맹이가 없는 꼴이에요. 신월생, 6월생, 수월생으로 좀 가을생은 좀 제가 이제 분리를 해놨어요. 왜냐면 이 을목한테 있어서 금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민해. 을목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뭘까요? 신금입니다. 위에 이렇게 바로 옆에 치는 이 신금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주 제가 봤거든요. 이런 사주. 초년이잖아요. 초년에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막 엄마가 아파가지고 엄마가 팔다리를 못 써. 그래서 똥을 좀 다 받아내야 되는 분도 봤고, 그리고 다리가 절단된 분도 봤고, 특히 이제 이렇게 신유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칼이 잎사귀를 계속 잘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약하죠. 그래서 신월, 6월, 수월 이거 좀 나눠서 좀 봐드리려고요. 많이 힘든 부분이 그동안 많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봄생, 여름생 을목들은요 좀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이고 실패나 어떤 실수가 돼도요 이렇게 털고 또 이렇게 일어나는 생존력이 좀 굉장히 좀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힘든 것도 이겨나가는 그런 이제 생존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이 신월생, 6월생, 수월생 분들은 그냥 꿀꿀해. 지금 이제 돈이 있든 없든, 뭐 직장이 있든 없든 항상 그 사고 패턴이 좀 부정적이고 꿀꿀해. 그래서 좀 기운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가을생 을목일간이 위에 금이 이렇게 왕하게 되면 매우 신약하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글자가 유리하겠어요? 일주가.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금이 왕한 을목은 일주가 어떤 일주가 더 유리할까요? 자, 을사 일주 아까 제가 되게 안 좋게 복음 이런 거 걱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또 유리합니다. 이 경우. 그래서 가을생, 겨울생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중에서 을사일주가 유리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을사일주 올해 좀 전문적으로 사주를 전문가에게 꼭 보시라. 소유권, 외연권 고치지 말자. 너무 미리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자. 이래 얘기를 한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한 70%는 좀 불리한 건 맞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금이 굉장히 왕한, 그렇죠? 왕한. 6월에 태어났거나, 신월에 태어났거나, 술월에 태어났는데 위에 경금, 신금이 다 떴다. 이럴 경우에는, 을사, 일주, 을묘 일주, 을미 일주 유리합니다. 네, 요 말씀 드려요. 유리하다는 건 뭐예요? 배우자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이 좀 되고, 배우자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면 좀 배우자가 정신 차리고 도망갔는데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결혼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신금이 있다고 쳐봐요. 물이 많고. 그러면 결혼은 들어오는 거예요. 을사일주 내년 올해 결혼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정은 좋다고 했잖아요. 애정은. 근데 너무 불바다거나 너무 목이 많다? 이러면 결혼도 쉽지 않다. 그리고 건강운, 문서운, 금전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건강운은 수가 받쳐줘야 되고 문서도 마찬가지로 수가 좀 받쳐줘야 되고, 금전운은 대운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자, 금전운 사업운은요, 이렇게 연과 내 팔자도 중요하지만, 자, 대운이 맞춰서 내가 그 대운 속에 들어가 있냐, 이게 더 우선 먼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전운은 여기서 진짜 단식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매달 아니면 보름 안에 또는 3개월 안에 이게 매매가 팔릴 거냐, 아니면 주식을 이걸 사야 되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고 바로 앞에 있는 어떤 그런 운은요, 타로가 아주 정확해요. 전 그래가지고 타로도 같이 보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한테 사주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타로로 다 그것을 점검하고 보고 있어요. 그 기운을, 그분의 기운, 지금 현재 상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원하시면 타로 상담도 해드리니까, 네, 아주 중요한 디테일한 바로 앞에 뭘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주 상담 신청하시면 타로까지 예, 봐드린다라는 거. 자, 깨알 홍보했습니다. 이렇게 금이 왕한 가을에 태어난 을목은 목이 있는 일주가 좋다. 그런데 신월생은 그것과 다르게 그걸 큰 아웃라인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합충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지지를 보는데 이게 뭐예요? 합이 되죠. 합이 돼서 뭐가 돼요? 수가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사신합수. 자, 물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뱀하고 이 두 글자를 만나면 습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습기가. 왜? 신월 속에 임수가 있거든요. 임수가. 임수. 이 신월은요, 굉장히 희한하네요. 임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월은 8월을 뜻해. 양력 8월. 그러니까, 이 신월인 사람들은요, 8월 1일부터 10일까지냐, 8월 12일부터 이쪽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냥 20일까지냐, 8월 21일부터 8월 말일까지냐, 아니면 9월 초까지냐. 9월 한 5월 5, 6일 날 절기가 바뀌죠. 9월 5, 6일까지도 이제 신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가 이제 신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8월 15일까지는 우리 어때요? 해수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둘째 주, 셋째 주 지나면 어때요? 폐장합니다. 해수욕장 폐장. 못 들어가요. 20일 넘으면요, 물이 굉장히 차요. 그래서 찬바람이 싹 돌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월에는요, 뜨거운 열기와 또 차갑고 냉한 금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신월은 양력 몇 월인지 요거까지 디테일하게 분석이 돼야 돼요. 그냥 가을 금기다 이렇게만 보면 하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그렇지만 십성으로는 정관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 월주
월주의 월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오행 3개, 그리고 점수로는 30점짜리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 그리고 이 자리에 진술충미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더 복잡해집니다. 네, 그래서 운명이 확 바뀌어요.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이거 하나 때문에 운세의 항관과 운을 잘못 읽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 십성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관이에요. 정관. 자, 정관인데 좀 뜨거운 정관이죠. 불을 갖고 있는 정관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을목이 정관이 있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을목이 나쁘지 않은데 을목이 이렇게 정관, 경금이나 신금이 있을 때는요. 성격이 조금 약간 까칠해요. 마치 나무인데 나무 기운을 안 쓰고 금 기운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 기질이에요. 완벽을 추구해요. 그냥 딱 어떤 고정관념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나 어떤 룰, 규칙, 약속, 아주 정직, 이거 틀은 참 잘 지키죠. 이런 일장일단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을사일주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사신합수, 여기도 사신합수 이렇죠. 원래 자체가 이렇게 내가 내 뿌리에서 사신합수를 하고 있는 것과 운에서 사신합수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여기가 을사인데 월주가 신금이고 또 신시에 태어났어. 그러면 한강 경간 해가지고 정관 쳐버리잖아. 근데 얘네들은 또 합을 안 해?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건요 엄청나게 내 정관에 대한 집착력이 크다라는 거야.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또 굉장히 완벽기질, 그리고 또 이게 형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장난 아니에요. 뭐 이쪽에 있으면 바깥에서는 그거를 표현하지 않고 집에서만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바깥에 여기가 만약에 신이야. 여기까지 있어. 여기나 여기까지 이게 또 있어. 그러면 뭐 인신사형 형살이잖아요. 그쵸? 형살이 이제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3개면. 그러면 사신합수.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아주 성격이 강하다. 부인한테 강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성격 자체가 엄청 세고 강하고 완벽기질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정인이 없어. 그럼 더 하겠죠? 정인이 있으면 좀 숙일 줄은 압니다. 자, 요런 것이 이 신월생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신합수해서 정관, 이거 직장이 되겠죠. 월에 있으면. 직장에 변화 변동이 있고, 그리고 이 시주에 있다 그러면 이 시와 합을 하니까 자식의 변화 변동이 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에 정관 문제가 긍부정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인목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인목이 있거나, 그러면 또 여기가 상화가 있거나, 그러면 부정적, 잘린다거나, 관이 떨어져 나가는 거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공이 관과 식상이기 때문에 자식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이 좀 다친다거나 멀리 간다거나 이런 부분,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던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개운법 쓰시고 수성하시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묘는 어때요? 묘는 묘신 귀문이잖아요. 묘신 귀문에다가 사신 합이잖아요. 이것도 변화변동 많고 부정성이에요. 해수는 어떻습니까? 아니다. 사신합인데다가 을해일주는 사신충이에요. 합했다가 충했다가. 그러니까 내 일신상, 배우자, 집, 그리고 직장까지 대거 변화 변동인 건, 그게 완전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봤을 때 부정 쪽이 보통은 더 많고, 그러나 이 글자에 따라서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체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 변화 변동이 좀 있겠구나. 요거 정도만 아시는 것도, 네. 요거는 이제 편제잖아요. 그쵸? 편제. 그러니까 요거는, 배우자나 금전 부분, 이거에 이제 변화 변동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는 금전은 좀 부정적입니다. 거기다가, 4,5가 지금 오시에 태어났다거나 말띠다 그러면 4,5미로 해가지고 얘가 불이 돼요, 불. 그러니까 편재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좀 손실수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사신 합까지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복잡하다, 이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진짜, 현침살이 굉장히 세잖아요.
있다. 예민하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긴장성 굉장히 있는 분이겠죠. 그러나 이제 천간에서 이분이 뭐 개수나 임수나 이런 인성이 좀 발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요거 다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네. 신월금은 유는 볼게요. 이 부분은 이 사화가 힘을 못 씁니다. 상관에 대한 그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신합 으로 해서 수가 되고 사유해가지고 금이 되고 그래서 금수가 많아져 버리거든요. 이 사화가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위에 불이 없어. 사주에 금이 왕하고 물이 왕하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화기가 좀 너무 없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화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좀 좋은 거였는데 이게 합이 되고 그쵸 합이 다 돼버리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는 좀 좋은 것 같지만 끝이 좀 안 좋게 되어요. 왜? 내가 기다리던 불이 저 온단 말이야. 따뜻해서 되게 좋아. 녹여가지고 금반지 만들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꽃이 떨어져 나가는 격이거든요.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끝은 좋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으면 뿌리를 또 내려주기 때문에 이 사화가 그런 기미가 있어도 내가 다시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요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간단하게 있는 법만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축 안 했죠. 축. 제가 혹시 뭐 빼먹은 일주, 최대한 일주를 다 좀 하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저도 한계가 있어서 빼먹을 수 있으니까 그건 양해해 주실 거죠. 네. 자, 축이다 그러면 이것도 반합이에요. 또 6이 있다 그러면 4, 6, 축 해가지고 금기가 상당히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유금. 을유일주처럼 사화가 처음에는 와 너무 좋아 나 금만 있어가지고 너무 딱딱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얘가 와서 따뜻하게 나를 녹여주고 온기를 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나 결국은 하반기 여름 이때가 지나가면서 다시 얘가 금으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잠깐 들어왔다 잠깐 좋았다 다시 딱딱해진다 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맨 처음에 어때요? 얘를 보니까 나랑 좀 너무 다른 애야. 나는 이제 금을 쓰는 거잖아요. 을축, 일주, 을류, 일주는 다 좀 냉하고 딱딱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긴장하고 막 완벽하게 살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고 요런 긴장성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주변 무시하고 제가 그냥 일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내 친구가 왔는데 얘는 밝아. 그러니까 어때요? 땡기잖아요. 그래서 반기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따뜻하게 금도 녹이고 이렇게 불도 세고 하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을축일주도 그렇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애정운은 굉장히 좋다. 애정운. 이제 4월생, 6월생이 을축, 을류일주들은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애정운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애인이 생겨요, 애인. 뉴페이스가 생기고, 그동안 내가 만났던 애인이 있다면, 그래서 올해까지 넘어왔다면, 계속 잘 갈 수 있어요. 가을생, 겨울생의, 을류, 을축 일생들은요. 그러나 문서, 금전, 요런 부분들은 위에 천간의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대운을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생 을축이나 을류 같은 경우는요. 건강 문제도 좀 비슷해요. 건강도 내가 어디가 좀 아팠어. 특히 이제 50, 60 넘어가면 아픈 데가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노력을 해도 그때는 아파요. 그래도 그렇게 자기 관리를 했으니 그 정도인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해는요. 그 부분이 좀 치유가 된다거나 좋은 약을 구한다거나 좋은 선생님이나 정보를 만나서 그게 조금 좋아져요. 그러다가 가을, 겨울 되면 다시 원래 내 고질병 또 완전히 뿌리까지 뽑기는 어렵다. 너무 냉하고 추웠던 분들은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불기운이 쫙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정말 수성하고 개운법에 집중하면서 자기 관리 잘 하시잖아요. 그럼 건강운은 굉장히 많이 회복될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묘일주가 이 6월이다. 그러면
어때요? 집에 있는 것보다는 정말 밖에 나가서 좀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배우자나 자녀도 좋고, 건강도 더 낫고, 그리고 이제 문서나 금전은 어떤 글자가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 요거 궁금하신 분은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 결혼운과 건강운, 요런 부분들은, 기혼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혼은 안 좋아요. 격각살이 됐기 때문에 사화와 묘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죠. 봄, 여름에서도 했죠. 그래서 남편하고 조금 분리현상, 이별, 이혼, 싸움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거 원치 않으시면 주말부부를 하거나 또는 내가 좀 조심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성찰 이쪽으로 좀 가셔서 마음 수행을 한다거나 명상한다거나 이렇게 가셔서 그걸 예방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걸 더 이상 못 참겠다.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함부로 했다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을목 같은 경우는 양기운하고 좀 달라가지고 툭툭 털고 또 잘 살아가는 부분이 또 제가 이렇게 여러 분 만나보면 굉장히 미련이 또 많이 또 남더라고요. 되게 편안하게 잘 살 것 같았는데 막상 이혼해 보니까 외롭고 또 후회도 하고 죄책감도 늘고 뭔가 또 실패한 인생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상담을 해본 결과 그랬어요. 음간들은. 그래서 좀 충분히 내가 끝까지 갖는 건지 지금 이게 기운이 그런 어떤 타이밍, 인생의 대운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후회가 남지 않을까. 남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을해 일주 가을생 6월 을해 일주는 어떨까요? 을해 일주는 주변에 인목이라든지 또 심금이라든지 해서 형살만 끼지 않으면요. 이 한 번 충 하는 정도, 을의 일주. 한 번 충이잖아요, 그러면. 그쵸? 호랑이나 원숭이가 이제 없다. 이러면 긍정적입니다. 괜찮아요. 이거 한 번 일주에 을의일주는 이게 태지거든요. 좀 되게 예민한 부분은 있지만 남편이 정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게 나를 도와주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인사이동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뭐 직장인이면 나의 어떤 이사운이 있거나 요 정도지 되게 부정적으로 뭔가 뭐 이별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천간 봐야 되고 대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만 보고서 그렇게 부정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을미일주하고 이제 을사일주 남았죠. 을미일주 이제 6월이다라고 하면 뭐 크게 막 부정이다, 뭐 문제가 심각하다,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얘도 뜨거운 거고, 그쵸? 사막이고, 얘도 사화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주변이 정유고 여기가 오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엄청 얘가 못 견디거든요. 이래서 이 사화가 오면요 발동이 돼요. 불바다로 바뀌어요. 이 토가 불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금이 남아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편관이죠. 편관, 관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편관도 관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긍부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편관이 나한테 귀신 역할을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가 있어서 뭐 직장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이 사화가 들어오면서 불이 많아져서 내가 해결하는 쪽이에요. 내 어떤 그 식신상간 기술로, 내 말빨로, 언변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송, 직장에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내가 해결사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나 여기 이제 경금이 이렇게 좀 뜨면 유리합니다. 이렇게 불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너무 신약하기 때문에 임수가 하나 좀 떠줘서 얘가 용신 역할을 좀 해주고 그래서 좀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전체 분포도를 이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깊게 봤지만 6월생은 상관이 들어오는 거 상관 대사라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길이다. 특히 이제 직장 사회 문제 되게 해결이 되고요. 특히 여기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배우자나 또 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혼은요. 결혼운이 들어오거나 새 뉴페이스를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다거나 요런 부분이 있고 요런 이건 전체 공통이니까 요런 능력이 이제 향상될 수
있습니다. 가을생 금기운 같은 경우는 불이 모자랐던 거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쭈삣쭈삣 말 못하고 발표 못하고 이랬다가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또 뭔가 나를 꾸미는 능력이 또 뭐 올라가면서 또 이제 애정운도 올라가고 네 그렇게 결론을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수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정제가 되잖아요. 아까 초반에 제가 무토 말씀 많이 안 드렸는데, 무토가 여기 기토나 무토나 술토가 많으면요. 이걸 뭐라고 보냐면 산속에 약초다 해요. 귀한 약초, 막 산삼 같은 거예요. 되게 좀 외로운 사주예요. 특히나 이제 미토 있고, 또는 이제 축토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산속 깊은 곳에서 암자에 앉아서 뭐 이렇게 수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약초를 캔다거나 뭐 이런 물상일 수 있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랬을 때는 되게 이제 외로운 사주다. 해묘이다. 이렇게 되면 목기가 굉장히 좀 많죠. 이 정인정제란 말이에요. 정인정제. 제극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술의 천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인 파워가 굉장히 있다. 무슨 일을 하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을사년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 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자리에 이동수가 있다. 그리고 또 사술 원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의일주 술월생도 올해는 그냥 평탄하진 않고요. 이동이라든지 어떤 또 이제 기문이나 어떤 천문이 발동될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수행자의 마음으로 수성하는 마음으로 감정 조절이라든지 순간 갑자기 변덕을 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적인 파장을 좀 받아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거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된다. 술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술 원진하고 그래서 올해 을목일간이 이 을사년은요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영향이 있어요. 그냥 올해에 수월하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을무일주도 여기 합을 하고 또 이제 사술 기문 원진이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직장 문제 그다음에 집안 문제 기혼자들은 다 어떤 영향이 있다. 미혼분들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워낙 이 월주와 이렇게 좀 묘술 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불이 오기 때문에, 애정운이 불이 오면, 을목이 일단은 불이 많아진다는 건 애정운은 일단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그거를 이제 시키는 금수가 있으면 잘 사리분별해서 만나는데, 다 불바다야. 그러면 요 나쁜 놈이다. 이기적인 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난 놈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나보다 더 말 많은 놈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월, 술, 요거는 또 이것도 형살, 삼형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까지 있어. 그럼 삼형입니다. 그럼 이거 자체로 꼭 을사년이 아니더라도 삼형살이 껴 있기 때문에 항상 요분들은 돈 문제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돈이 배우자, 돈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 자녀, 건강 다 영향 주잖아요. 사실 이거 다 따로긴 하지만 재물이 깨지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을미일주도 수로는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형살이기 때문에 형살 또 사술 원진살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봐야 됩니다. 그 사주 자체에서 잠재적으로 뭐 형살이 있거나 또는 출살, 원진살 이런 거 있는 것은요 문제가 없어요. 대운이나 연에서 그런 글자들이 왔을 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올해 을목은 이 사화라는 것 자체가 밑에 해묘미, 사일축을 다 건드려 버리기 때문에 어떤 변화변동, 흉작용이 분명히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을미일주, 형살 자체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사화가 건든다, 발동된다. 그리고 을사, 요건 말 안 해도 되겠죠. 또 특히나 술월이야. 그러면 사술. 내가 직장에 뭔가 건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나타난 놈이 올해 운에서 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그러면 내 자리가 어때요? 위태롭죠. 네. 을사는 많이 말을 하지 않겠어요. 네. 자, 그리고
수하고 축 남았죠. 근데 술이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축이 또 걸리네, 축. 그쵸? 여러분, 사명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축술미. 축술미가 사명이거든요. 축술미 사명이 있고, 인사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을목한테는 이 인사신은 어떤 건강이나 사고수, 소송권 이렇게 오는데 이 축술미는요 그런 거랑 좀 달라요. 그런 거랑은 다르고 내 가족 문제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을축일주는 내일 술월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한 80% 이상 흉작용이 좀 있습니다. 요거 전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전체 파악해야 되니까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크게 걸리는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란다 자꾸 올해 을유일주가 그래도 제일 그 6개의 을목일간이 밑에 6개 오잖아요. 6개 중에서 을유일주가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일주가 아닐까라고 단식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가을생 을목일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생 을목일간에게도 올 한해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 드리고요. 자, 이제 겨울생 을목일간. 겨울생은 부초설복이라 해가지고 이 나무가 물이 많으면 나무가 물이 많으니까 뜬다 이거죠. 뜰보. 어디에 정착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토의 기운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정신없이 떠돌아다니는 좀 옛날로 치면 뭐 거지팔자 하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까지는 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해월이다 라고 이제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정인격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을목일간이라도 해월에 여기 이제 임수가 떴다라고 하면 정인격이 됩니다. 그러면 정신이나 학문 요렇게 가면 상당히 격이 성립됐기 때문에 뭐 부초 설복이다라고 해도 문제될 게 없다. 정화, 이제 오화 이런 식으로 좀 떠줘야 되고 만약에 병화가 뜰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신금이 없어야 됩니다. 신금이 있게 되면 이 편관이 이 상관 합살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 무리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너무 추운 사주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병화보다는 정화나 오화가 있는 게 이게 좋고 그렇죠. 그럼 정임한목으로 해가지고 신약한 을목에 약체인 을목에게 정임한목으로도 좋고 그리고 여기도 정임한목으로 되고 해가지고 인성이 딱 강하면서 이게 정임한목이 되기 때문에 학자의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러나 이제 대운이 순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겨울생 을목은 겨울이니까 그렇죠? 봄, 여름, 목화로 대운이 흐르게 된다면 아주 기껏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생 을목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전체의 이미지를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해월 올해 운세를 보면 여기 이제 해묘미부터 해볼게요. 해묘미. 자, 해묘미의 해는 좀 잘 봐야 되죠. 해묘미로 해서 이제 주변에 미토나 무슨 뭐 묘목이나 이런 게 많으면 원래 자체가 내가 물이지만 겨울에 태어난 물이지만 그래도 목기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초설복으로 떠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좀 받쳐준다면 그러나 올해 운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제 올해 운은 사해충 이래 버리기 때문에 그죠? 내가 굉장히 이 해수를 쓰는 요런 부분에 적응을 했다 이거예요. 을목은 적응한다고 그랬잖아요. 생존력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운에 빠져서 또 어디서든 살아남는다. 그리고 또 임기응변과 현실적인 그런 머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적응한 상태인데, 그렇죠? 내가 물속에서 더 수초 있잖아요, 수초. 수초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름이 온 거야. 그럼 내가 적응하는데 어떻겠어요?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불편감을 만들어요. 집에서, 요거는 사회에서. 그래서 좀 불편할 일이 있다. 나보러 자꾸 저리 가라고 한다. 중이 절 싫으면 떠나야지. 뭐 이른다든지, 이렇게 자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좀 불편하다. 상관이 정인을 이제 만난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써먹으면 또 잘 써먹어요. 또 이게 또 추운 사주에 이 사화가 오기 때문에 오행의 조후는 또 괜찮은 부분은 있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다. 그러다 차차 내가 만약에 적응력이 끝내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적응을 한다면 얘도 쓸 수가 있어. 을목이 뭐 정말 그런 사람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에. 근데 뭐 좀 충격과 불편감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에 어떤 글자에 따라서 굉장히 흉이 될 수도 있어요. 사고수나 건강운으로 이제 올 수도 있고, 어떤 이게 정인이기 때문에 이제 문서로도 올 수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게 임수나 계수가 떠서 문서가 이렇게 너무 수기가 왕한 상태에서 이런 사화가 하나 와버리면 이 상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꽃이 떨어진다는 거지 꽃이 물에 빠지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1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매달 또 기운이 다르잖아요. 그걸 보고 변화 변동을 좀 봐야 된다. 라는 부분. 자, 을묘일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목기가 망하죠. 그런데 목하고 왔다? 그러면 얘도 목이야. 그러니까 목이 왕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주관이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자 문제에 흉을 수 있고 미혼은 괜찮다 했어요. 건강 문제에 나이 드신 분들 문제 있을 수 있고 아까 뭐 봄, 여름, 가을생에서도 다 말했지만 올해 을목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뭔가 표현하고 또는 인기받고 여행 다니고 놀고 자격증 따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 외에는 흉작용이 분명히 있다. 요 말씀 이제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해월에 이제 을묘는, 워낙 을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적응을 잘 해가지만, 이제 모왕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 이 올해의 을사, 이게 친구가 되기도 하고, 동료가 되기도 하고, 시간에서 튀어나왔다, 을미야, 여기가 이제 미월이야, 미월. 미월이면 자식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묘목이 튀어나온 거면 남편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해수 속에 간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튀어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을묘일주 해월은요, 이 사화가 어떠한 올해에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금기운이 좀 받쳐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금기운이나 여기 좀 병화가 떠줘가지고 병화가 떠줘서 이게 조금 상관의 힘을 갖추게 되면 이 해수를 또 이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제 신금이 있으면 또 불리하다. 병신 합수가 되기 때문에 물이 더 왕해진다. 그러면 수생목으로 되기 때문에 아주 종황으로 또 이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사화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자 하나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 적중을 시키겠다. 이런 태도로 보지 마시고, 전체 운세를 이렇게 이제 보는구나. 이렇게 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 사주를 정확하게 이렇게 금전운이나 어떤 결혼운이나 건강 이런 거를 좀 한번 보기를 하시려거든 전문가와 상담 신청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올 한해 준비 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올해 을사년 을사일주는요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 한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토, 봄, 여름, 가을 쭉 이어서 오다 보니까 저는 계속 똑같은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할 때도 됐고 해가지고, 그냥 넘기려고 하다가, 또 말씀을 이제 드리면, 을묘일주, 을미일주, 을사일주, 어떤 계절에와 상관없이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해월 같은 경우는, 이 직장궁에도, 좀 이동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신해 일주다, 신해 월주다라고 하면 충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천간, 그다음에 월 다 충이 되기 때문에 직장 이동은 꼭 있다. 가능성 굉장히 높죠. 신해 월주는. 그리고 사화, 을사일주 또 왔어요. 자, 해월, 을사일주, 사해충, 사해충. 내 스스로도 내가 좀 다른 데 가고 싶다. 항상, 일적인 거, 이 사회궁의 변화 변동이 항상 뭔가 내가 꼬물꼬물거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운에서 이렇게 와버리면, 이게 사사자형으로 내가 발동이 돼가지고, 진짜로 때려치는 운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또는 이게 사주 구성이 좋고 대운이 좋잖아요. 그럼 이게 또 긍정적으로 쓰여요. 이게 왜냐면 관을 쳐내는 게 아니라 정인을 내가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상관, 폐인이거든요. 상관 폐인이 작동이 돼가지고, 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이니까 정해라든지 이러면 되게 좋죠. 겨울에 정해니까.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내가 말빨이 된단 말이에요. 말빨이 되기 때문에 상관 폐인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자격증을 가지고 뭐 강사 활동이나 어떤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일이.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잘 되는 직업과 잘 되는 사주 팔자가 있어요. 구조가 이렇게 좋으면. 이런 식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사례는 상당히 을사일주가 또 복음이다 하더라도 이걸 또 잘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100%다 을사일주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올해 을목일간은 유금이 제일 유리하다 했어요. 일주 중에. 그리고 축토도 그 두 번째로 괜찮다. 그래서 을주, 을축, 일주는 이렇게 합을 하니까 일단 충보다는 합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동토를 깔고 있고 또 겨울생이잖아요. 그쵸? 해월이란 말이야. 그럼 겨울이야. 11월이라도 이제 춥잖아요. 추운 상황에서 이렇게 금을 깔고 있고 또 동토를 깔고 있고 이럴 때는 사화 들어오는 게 아주 좋아요. 나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충이 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뭐 그래서 충이 되더라도 전화이복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좋은 일이 반짝 햇빛은 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또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정화가 투출되는 게 좋겠어요. 해월에는. 그래서 축월이나 유금, 축월이 아니지 을유일주나 을축일주는 그런 대로 다른 일주보다는 괜찮다. 다른 계절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단식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자월 가볼게요. 자월은 암합하고 있어가지고, 뭐 이건 충합, 뭐 이런 부정적인 게 아니라 원진기문 형사 이런 것도 없고, 요 을묘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월일 경우에 자묘, 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원래 원사주가. 그러나 이제 다른 걸 좀 봐야 돼요. 그러나 이제 수생목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뭔가 금기가 많고 또 설계되는 화기가 많고 또 이제 그렇다. 라고 아니면 토가 많고 그쵸? 좀 신약사주에 해당된다. 라고 한다면 부정적이기만 하진 않다. 그러나 을묘 자체가 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서는 좀 신약하기가 힘들어요. 을묘일주는. 그래서 이 자수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 자수가 아닌 그런 상황에 팔자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 이 사화 그럼 나한테 어떠냐. 이 부분은 전체 사주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속에 있는 무토와 개수가 암합을 해가지고 이 온기를 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을묘 일주한테는 그렇게 나쁠 거는 없어요.
나쁠 거는 없다. 온기를 만들어내는 게 나쁘지 않다. 겨울의 을목이니까. 뭐 겨울의 을목이 어떻습니까? 부초설복, 춥고 자리를 못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따뜻하게 해주는 거는 그렇게 나쁠 거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경쟁자, 이 새로운 친구가 그렇게 나쁠 거는 없다. 잘 살펴봐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을묘일주 자월생 이런 부분들이 크게 나쁠 거는 없다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월생 미 하면 이것도 이제 자묘처럼 그쵸? 요게 미나 묘는요. 그런데 나쁠 건 없지만 이에 사화와 격각이 된단 말이에요. 격각. 그래서 배우자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건 월주잖아. 어떤 일적인 내 일,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 내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런 편의, 눈치 볼 일이 조금 좀 덜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사회궁과 내 배우자궁이 조금 기흉이 나뉘어지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화. 자월사화, 을사일주가 자월에 태어났어. 근데 을사년이 왔어. 그럼 이제 자형이니까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얘가 이제 좀 온기가 돼요. 불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을사일주는 복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부정성이 있긴 하지만 다른 거보다 좀 덜하다. 봄, 여름생보다는 그래도 낫다. 가을, 겨울생, 을사가 이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을류일주, 을축일주 이렇게 금수를 깔고 있는 요거 이제 편제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편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편관, 편제를 갖다 재관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사화가 왔다. 그러면 사유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 다 금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복이 많아지는 거죠. 금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좀 일복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약 사주나 또는 이제 체가 약한 사주들은 신약한 것과 체가 약한 건 좀 다른 거예요. 그거 언제 내가 설명했었는데 다음 기회 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체가 약하거나 신약 사주는요. 이렇게 다 금수로 바뀌는 거는 그렇게 운에 긍정적이진 않다. 그러나 얘는 모습은 아주 예쁜 따뜻한 기운을 갖고 오는 애기 때문에 얘가 되게 반겨요. 처음에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처음엔 되게 좋았어. 뉴페이스, 밝고 상냥해. 뭔가 좋아. 나랑 좀 다른 모습이 있어서 땡겼는데 이게 남자가 됐던 동업자가 됐던 나중에는 좀 틀어지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가을 지나면서부터 그건 좀 잘 봐야 돼요. 봄, 여름에 얘의 모습과 가을, 겨울에 얘의 모습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애인도 그렇고 연인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문서도 그렇고 금전운도 그렇고 중간에 좀 변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 그러나 을류일주와 을축일주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봄, 여름생보단 가을, 겨울생이 좋다. 일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리한 일주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불리한 일주는 을사일주다. 요런 거 이렇게 전체 포괄적으로 운세 보는 방법을 이렇게 단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을목일간 올해 운세 좀 중요한 일이 있다. 결혼할 운이 결혼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문서를 이제 잡았는데 빨리 팔아야 내가 대출금을 갚는데 언제 무슨 요일에 무슨 월에 그게 가능한지 올해 가능한지 아니면 2, 3년 묶이는지 그리고 내가 주식을 사라는데 어떤지 이런 어떤 정확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대운이나 글자 하나하나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공부 차원으로 좀 들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다. 하나씩 이제 알아가는 내 사주 내가 알기 내가 보자 이런 취지 차원에서 공부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가지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 다시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댓글 최대한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3,000, 5,000 명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달아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겨울생 을목일간 여러분께도 올 한해 원하는 뜻하는 일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운 팍팍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